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폴란드에 이어 오랜만에 대규모 방산 계약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우디인데요. 얼마 전 사우디에서 최대 10조 규모로 추정되는 방산 잭팟이 터졌는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핵심 무기인 천궁2를 사우디에서 구입한 겁니다. 게다가 사우디에서 추가로 3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무기 도입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체 사우디가 왜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칫하면 터질 것만 같은 중동 정세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분노한 미국이 본격 대응을 예고하며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갑자기 최근까지 중립 자세를 취하며 발을 빼던 사우디가 한국 무기 수입을 외부에 공개하며 충격을 줬습니다. 이는 후티 반군 제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셈이었는데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에서 체결됐던 한국과 사우디 사이의 비밀 계약이 뜻밖에도 공개된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비밀 계약이 WDS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사우디에 쏠렸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4조 원 규모에 달하는 천궁2 구입 계약, 천궁2의 10개 포대 계약을 맺은 사우디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어려운 시기에 한국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군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현재 4조 원인 도입 규모가 차후 1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실제 맺은 계약의 수준이 이번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과 별개로 사우디에서 추가로 300억 달러, 2,500대의 추가 무기 도입이 준비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선 사우디가 전격 도입한 천궁2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핵심 무기로 꼽힙니다. 수직으로 발사해 공중에서 점화하는 폴드런칭 방식을 채택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격 미사일 수입에 대해 이런 반구도 없던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요격 미사일 수입에 나선 것이라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천궁의 뒤를 이어 두 번째 방산 잭팟이 예고되었는데요.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에서 한화와 사우디 국가방위부가 단독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상이 사우디 국방부가 아닌 국가방위부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사우디에 국방군과 별개의 군대인 방위군이 존재합니다. 사우디 방위군은 사우디 왕조에 충성하는 부족들로 구성된 군대로 쿠데타 방지 및 치안 유지, 이슬람 성지 보호 임무를 맡고 있는 왕실 직속 친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친위 부대라고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 총 8개 기계화 여단과 4개 항공여단, 27개 이상의 독립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병력 규모가 16만 명 이상인 대규모 군단으로 아파치 공격 헬기와 함께 2,600여 대에 달하는 차륜형 장갑차로 구성된 대규모 차량화 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방위군에 운용하고 있는 차륜형 장갑차가 대부분 낡아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한화와의 MOU 체결로 한화의 수출형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을 방위군에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한 사우디는 천무의 사격 지휘 장갑차로 천무의 제조사인 한화의 장갑차 타이곤 30대를 도입했는데요. 그 실사용 성능에 매우 만족하며 현지 생산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방위군에 운용하는 2,500대가량의 장갑차를 모두 한국제 장갑차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본 계약까지 성사된다면 최소 30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잭팟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사우디가 이렇게 방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예멘 내전으로 인해 탄생한 후티 반군은 처음에는 예멘 분단을 극복하고 정치적인 통합체를 이루기 위해 싸우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점차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를 비롯해 여러 중동 국가들이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주요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하는 등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사우디는 후티 반군을 쉬운 상대로 여겼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의 무기를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며 수입하는 사우디 입장에서 후티 반군은 하루살이와 같이 느껴졌을 건데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우디는 후티 반군을 제압하기커녕 제대로 상대도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릴라전을 걸어오는 데다 막강한 화력으로 반격까지 하는 후티 반군을 상대로 사우디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 보면 후티 반군의 뒤에는 이란과 북한이 있었습니다. 주변국 전부를 적으로 돌린 이들에게 이란과 북한이 전략 물자를 댄 것이죠.
심지어 전술 교관까지 지원하며 물심양면 후티를 지원한 것이 미국 정보기관 서류에서 드러나며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바 있습니다. 사우디는 결국 후티 문제를 방관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대를 하지 않고 회피하는 걸 선택한 것입니다. 후티 반군의 진짜 문제는 빅배가 되는 이란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우디는 이란과의 화합을 선택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후티 반군 문제도 가라앉을 것이라 분석한 건데요. 실제로 사우디의 선택은 작년에 결실을 맺을 뻔했습니다. 작년 4월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를 받아 이란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무너진 외교관계의 회복에 집중했는데요. 그 덕분에 후티 반군과의 사이도 많이 호전되었고 예멘 내부의 대리전에 사우디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후티 반군 역시 사우디가 내민화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를 피 흘리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러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후티 반군은 중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급부상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하마스의 편을 들면서 국제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홍해 인근 바다를 점령했고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국가에 배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미사일 폭격까지 감행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평화 모드로 흘러가던 분위기가 돌연 일촉즉발의 사태로 반전된 것입니다. 이집트 스웨즈 운하를 이용하는 국제 물류의 흐름을 후티 반군이 통제하면서 유럽은 곧장 난리가 났는데요. 스웨즈 운하를 거치지 않으려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우회해야 되는데 물류 비용 역시 증가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자가 부족한 유럽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도 칼을 빼들며 후티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후티가 겁없이 미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당연히 미국은 이에 분노하며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본거지를 미사일로 폭격하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건데요. 결국 미국은 사우디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며 홍해 안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후티 반군 공격은 결정된 사항이며 사우디도 이에 제3자로 있을 수는 없을 거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빈살만은 하는 수 없이 후티 퇴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건실한 파트너를 구하기로 한 사우디는 가장 믿음직하고 강력한 방산 무기를 생산 가능한 대한민국에게 손을 내민 건데요. 이미 서방 각국의 여러 무기들을 체험해본 사우디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한국 무기만큼 후티 반군에게 본때를 보여줄 만한 무기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천궁을 시작으로 한국형 근접방어 무기에 이르기까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방산 수출은 쾌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평화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한국 방산이 대우받는 가까운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